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13에 관련된 문제풀이 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3에서는 우리 순서 맞추기 그리고 짝 맞추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쵸 다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뭐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문제 유형,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은 뭐가 됐든지 화자가 설명을 하면서 무언가들을 이렇게 나열할 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의미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요래서 저래서 뭐 저랬고 그랬다 이런 상황 설명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설명이 하나 두 개가 아닌 세 개 이상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순서를 맞추거나 아니면 뭐 나열된 것과 그 뜻을 맞추는 짝 맞추기 문제 등등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온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죠. 그렇죠? 문제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가 쉬워진다는 사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역시나 문제풀이 특강이니까 모든 문제 다 풀어보셨고 예습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지금 해오시는 게 좋겠고 자 하신 분들은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출발합니다. 먼저는 레슨 13.1에서 두 번째 지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예습을 다 해오셨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문을 듣지는 않겠고 문제 관련된 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문제가 뭔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들어볼게요. 갑니다. Question 3. Match the accounting principle with the appropriate description of it. 자 여기서 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까? match, 결과적으로 짝을 맞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해주는 accounting principle, accounting은 회계고 principle은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 그러니까 회계 원칙에 대해서 짝을 맞춰주는데 그 짝을 무엇과 맞추냐? 적당한 description, 묘사와 맞추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description 묘사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의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의에 이 회계 원리 원칙들 맞춰봐 인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들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직접적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matching principle, cost principle, business entity principle이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에 일치하는지 자 이제 우리가 골라주도록 할 텐데 모든 지문을 다 들을 필요 없이 사실 관련돼 있는 부분만 들어봐도 답은 뻔히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 어땠을까요? 자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Okay, first off,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first off 라면서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 먼저 처음으로는 이라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먼저 처음으로는 이란 말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어쨌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따라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뭐야 뭔가 나열하려고 하나 본데 그러다 보면 순서나 짝 맞추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business entity principle. 먼저 뭘 얘기해 줍니까? business entity principle 말해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게 이 entity인데 entity는 독립개체란 뜻입니다. 독립개체. 그러니까 사업 독립개체 규칙 뭐 정도가 되겠죠? 원칙 정도가 되겠어요.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요 독립체라는 entity라는 단어가 조금 더 다가올 텐데요. 더 들어보면 Who wants to take a swing at explaining that concept? 먼저 교수님이 뭐랍니까? take a swing 시도해보다요. 누가 한번 시도해볼래? 설명해볼래? Jennifer? 그러면서 한 명 고르죠? 제니퍼는 어떠니? That means, well, a business has to keep its accounts, 자, 해서 나오는 말 has to keep them separate from its owner's account. 뭐랍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어카운트, 계좌와 주인의 계좌를 따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From their personal accounts. 그렇죠? 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기를 from their personal accounts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얘가 나옵니다. 네가 파티한다 그래서 네가 회사 돈 쓰면 안 돼. 네 돈 써야지. 네 파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와 그 주인이 따로따로 분리돼야 된다. 독립돼서 존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요 entity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찾아볼까요? 이 business entity principle을 말해주고 있는 description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거죠. Owners and businesses accounts must be separate. 이 부분이 답이 된다는 거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account 당연히 계좌가 될 테죠. 계좌가 되니까 그것까지 뭐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번째 거 간단히 풀어줬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쭉 설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 또 들어볼까요? Okay, onward to the next principle.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개념 시작을 이렇게 하죠. Onward to the next principle.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next principle예요.
다음 거 얘기해보자 인 거잖아요. 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다음 거 얘기하네. 하나, 두 개 나열하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순서는 매칭 나올 수 있겠다.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들어보면 The cost principle. 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겠답니까? cost principle. 뭔가 비용에 대한 얘기 되겠죠? What do you think that might be? 해서 걔가 뭔 거 같니? The cost principle. I don't know, Professor. 자, 남자가 답을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Does it just mean that when your business has a cost, you have to record it in the books? 그러면서 남자가 뭡니까? 약간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뭔가 경비가 지출되면 적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라고 설명을 하죠. 중요한 건 지금은 교수님이 뭔가 강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학생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언제나 맞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이 특히나 그렇거든요. Well, not just that you have to record it. 그렇죠? 뭔가 교수님이 덧붙여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 그래. 경비가 생겼을 때 적는 건 맞아.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It means that assets have to be recorded in the company accounts at the price at which they were originally purchased. 자,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죠. originally purchased. 원래 처음에 구입됐던 가격으로 적혀야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자면 뭐랑? Not at today's perceived market value. 해서 perceived market value는 지금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뭔가를 샀는데 그 값이 뛰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금을 샀어요. 근데 그 값이 뛰었어.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뛴 가격으로 기록하지 말고 옛날 그냥 원래 샀던 가격으로만 기록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cost principle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회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거 굳이 뭐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저처럼 회계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cost.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expenses로 나와 있는 거죠. 해서 expenses must be recorded at their original price라고 해서 원래 가격으로 그 경비 등등이 기록돼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이 부분 답이 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그 부분까지 가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Let's just quickly mention the matching principle. 그렇죠? 빨리 한번 언급하고 말자. matching principle. 자, 세 번째 나옵니다. Anyone know what that is? 그리고 또 물어보죠? 어떻게 뭐 누구 아니? Jennifer? 제니퍼? 또 제니퍼예요? No idea, Professor.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Anyone else? No? 자, 그러면서 Well, this principle, 아무도 없으니까 교수님이 설명합니다. it simply states that a firm has to record any expenses that it incurs in the period when the sale was made. 해서 여기서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매가 일어나는 기간 안에 뭐 일어나는 incur이라는 거, 이제 돈이 지출되는 등등의 동작들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그런 일어나는 것들 다 그냥 기록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부분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C라고 쓰고 이제 이 부분이 B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A가 되는 거는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다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읽어보자면 사실 방금 들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Firm must record sales in period when they are made 라고 해서 그 sales가 판매됐을 때, 그렇죠? 판매된 시점에서 그 회사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뭐 3분기에 판매가 됐으면 3분기 실적에다 넣어야지 4분기 실적에다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먼저 문제들을 쫙 풀어봤고 어렵지 않지요. 하나 조금 까다로운 점을 골라보자면은 이것이 한 군데서 뭉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반에 걸쳐서 떨어져서, 그렇죠? 약간은 좀 간격을 두고 이것들이 언급 때문에 그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first of 같은 말 나왔을 때 오케이, 몇 개가 나열된다, 그 나열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문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문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내가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요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지문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약간 기네요. 들어볼게요. Question 4. The lecturer mentions 4 types of crops that are grown in Harrison County. Rank these 4 types of crops in their order of economic importance, beginning with the most important.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뭔가 말이 많죠. 먼저 우리 교수님이 렉처러가 뭘 한답니까?
해리슨 카운티에서 길러지고 있는 4가지 종류의 crops, 작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동사 rank입니다. 순서를 매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order, 그냥 뭔가 일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도의 순서를 매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beginning with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4가지 crops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세요. 근데 그 순서는 무엇에 관련된 겁니까? economic importance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봐보시면서 그럼 넘어가 볼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작물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4가지인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heirloom crops는 뭐가 됩니까? 저 heirloom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포인트인데 가보란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계셔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부터 해서 물려오는 우리 집안의 대대손손 물려오는 가보, heirloom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조금 반영이 돼서 heirloom crops는 예전에 있던 작물들이에요. 예전에 좀 뭐 괜찮았었는데 예전에 많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없어진 그런 작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사실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지문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신 사실이 되겠고 wheat 하면 밀이죠. 그렇죠? corn 하면 옥수수고요. soybeans 하면은 그냥 뭐 beans, 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에 관련된 지문을 또 한번 골라서 들어보겠고 한번 집중해 보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Now, you probably know 자, 뭐 알고 있어 정도 되겠죠? your main crop here in Harrison County has always been wheat. 자, 해서 먼저 해서주는 말은 뭡니까? 해리슨 카운티의 메인 crop은 wheat이었다. Wheat followed by corn. 그리고 corn이다라는 거죠. Been that way for, well, likely since the Civil War, I guess. 해서 나오는 말이 뭐 이거 Civil War부터 보통 Civil War는 내전을 말하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Civil War는 뭐가 됩니까? 남북 전쟁이 됩니다. Maybe even longer. 해서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래 왔다는 거죠. Wheat is still your most important crop here. 그리고 지금도 wheat 중요해. But 하지만 뭔가 반전이 나와요. this may come as a bit of a shocker to some of you. In the last few years, 그리고 여기서 나는 뭐 shocker 같은 거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최근 몇 년 동안 soybeans have actually outstripped corn. 뭐랍니까? soybean이 outstripped corn 했대죠. 포인트는 soybean이 corn을 앞질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순서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Soybeans are now more economically important than corn.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wheat가 여전히 나도 메인 crop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1번은 계속해서 wheat인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보통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wheat 다음에가 corn이었는데 soybeans가 역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ybeans가 2등이고 그러면은 corn이 지금 3등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사실 heirloom crops는 이 지문까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요 3가지 정도의 등수는 내가 확신할 수 있지만 heirloom이 어디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딱 붙어서 나오진 않지만서도 이 설명을 해주면서 지문 자체를 생각하시면 heirloom crops라는 건 말이죠. 옛날엔 없었지만 옛날엔 많았지만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네요. 옛날엔 많았지만 요새는 보기 힘든 작물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정의 자체가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의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억양새가 전혀 아닌 겁니다. 옛날엔 많았지만 지금은 적어요인 거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사실 그래서 4등이 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1번, 2번, 3번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4번 자체는 heirloom crops에 대한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건 그렇게 요새 많지 않습니다. 요새 많이 기르려고 하지만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이게 4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서 이렇게 간단히 매겨주면 되겠고 여기서 방금 우리가 outstrip 같은 거 그렇죠? 만 드러낼 수 있었어도 전혀 헷갈릴 부분 없었던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그래서 소이빈이 더 중요하다며 그래서 소이빈 자체를 막 1등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wheat가 메인이다라는 말을 해줬고 소이빈이 corn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을 뿐이니까 이 BDCA 이 순서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한 문제가 더 있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은 어떤 걸까요? 한번 역시나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Question 5. Match the type of wheat with the product that is most often made from it. 자, 역시나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match the type, 매칭 문제죠. of wheat with the product
that is most often made from it 라고 해서 총 3가지 종류의 wheat, 밀이 있고 여기서부터 무엇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어요. soft white wheat 있고요. hard red wheat 있고요. durum wheat가 있는데 durum은 그냥 wheat 앞에 붙는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관련된 질문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All right, then. Let's talk a bit about our top crop, which is wheat, as I said earlier. 자, 해서 뭐 내가 말한 것처럼 wheat 중요하지? 얘기해보자. Now,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경산업부 정도 될까요? there are 7 types of wheat, 그러면서 설명해주길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depending on their texture and color. 뭐에 따라서 texture, 질감과 color, 색깔에 따라서 You'll find 3 or 4 of those growing here in Harrison County. 하지만서도 해리슨 카운티에서는 3-4개 정도, 3개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You get a lot of durum wheat here. 그리고 첫 번째 언급되는 건 durum이 됩니다. That's probably the most common kind you'll see. 해서 가장 흔한 거, 요 C라는 거죠. durum wheat 정도 되겠고 Durum is mainly used for making pasta. 해서 첫 번째 거 간단히 나오죠. 이거는 뭐하는데 쓰는답니까? 파스타 만드는데 쓴대요. 그럼 첫 번째 거 간단히 적어줄 수 있는 거겠고요. Spaghetti, macaroni, linguine, and so on.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 다 뭡니까? 파스타 종류예요. All your types of pasta. 그렇죠? durum 갖다가 다 요거 만든다. Then there's soft white wheat, 그리고 언급되는 건 뭡니까? soft white wheat, A인 거죠. which is usually bought up by companies that make breakfast cereals.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사간답니까? breakfast cereals를 만드는 회사가 사간대요. 여기 보면 breakfast cereals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A가 되는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가 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The next time you're having your toasty wheat squares in the morning, just think. 해서 자, 뭐 다음에 뭐 뭔가 먹을 때 여기서 말해주는 건 사실 브랜드 이름 정도가 됩니다. They might be made with Harrison County wheat. 그렇죠? 우리 동네의 wheat로부터 그 시리얼이 네가 먹고 있는 시리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봐. And of course you have hard red wheat,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급되죠. hard red wheat. which makes wonderful bread flour. 그리고 얘는 뭘 만듭니까? bread flour를 만든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 밀가루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flour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bread flour, 빵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 밀가루겠다라는 것 자체 어느 정도 센스를 발휘하신다면은 발음이 꽃을 의미하는 flower랑 굉장히 비슷하지만서도 구별하실 수 있을 거고 이 문제 또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타다다다 붙어서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노트 테이킹만 잘 돼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없이 풀어내실 수가 있었을 거고 다시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건 실제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노트 테이킹 해야 되는 거였어?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 정말 한 시간마다 그냥 제가 100번씩 1000번씩 말하는 것 같지만서도 문제 유형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강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이번 주는 5번째 지문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제 듣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8. The professor mentions several conditions caused by excessively loud music. Match the condition to the correct description of it. 역시나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 뭐 하라는 거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교수님이 언급을 하죠. 몇몇 가지 conditions들을. 중요한 건 이 컨디션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컨디션, 상태란 뜻도 있지만 이게 질병이나 장애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장애 같은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해서 excessively loud music, 과다하게 큰 음악 소리 때문에 야기되는 그러한 장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것을 이제 짝 맞춰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 conditions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것에 대한 descriptions, 묘사가 되겠는데 어느 것들이 어디에 가서 맞아 떨어지는지 자 보도록 할 거고 자 관련된 지문만 한번 잘라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a concert and when you came out your ears were ringing? 자 해서 너 말이지 이런 적 있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콘서트 갔어. 나왔는데 막 귀가 울리는 거. 이런 적 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린다는 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막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삐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귀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Or you hear a buzzing sound. 그렇죠? 요 buzzing sound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요 사운드가 그 삐 요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This is called tinnitus. 해서 이게 뭐라고 불린다? tinnitus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A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재밌는 점은 요걸 말하고 그러니까 컨디션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상태를 describe 해주는 게 아니라 description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얘가 얘였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순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tinnitus 얘가 okay, ringing in the ear구나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Tinnitus. 해서 한 번 더 발음해주고 있고요. Now, if you were at a really loud concert, 그러면서 강조를 다시 한번 더 정말 큰 콘서트장에 갔었다면 or you go to a number of concerts in a short period, 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콘서트장을 가면 you may experience TTS. 그렇죠? 이제 뭘 얘기합니까? TTS를 경험할 수도 있다. TTS 뭐예요?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Temporary threshold shift. 그리고 여기서 말해주는 거. 요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temporary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임시적인. threshold는 뭐가 돼요? 한계점. shift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게 정확한 무슨 말일까? 좀 더 설명 들어볼까요? This means that it means that you lose the ability to hear low volume sounds. 뭐예요? 뭘 잃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들만 듣기 때문에 내 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이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에 적응하느라고 작은 소리를 못 듣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verything sounds muffled. 해서 모든 것이 muffled 하게 들린다는 거고 muffled는 뭐냐면요. 그게 뭔가 소리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을 꽉 막고 말하는 거. 이게 muffled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Like you had cotton in your ears.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뭘 갖고 있는 것처럼 귀에 솜을 꽂아놓고 있는 것처럼 This can last a couple of hours or it can last all day. 해서 뭐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And unfortunately, noise exposure over a prolonged period can cause TTS to turn into a permanent condition called NIHL. 그리고 이 TTS가 계속되면 뭐가 될 수 있다? NIHL, B가 될 수 있다는 거죠. Noise-induced hearing loss.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Noise-induced hearing loss인 거고 Noise-induced, noise, 소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induced, 유도가 된 hearing loss, 청력의 상실인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말을 해봤을 때 뭐 ringing in the ears, 이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거고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permanent loss of hearing이고 여기서 temporary loss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사실 요것에 대한 약자들을 풀이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뭡니까?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temporary가 TTS인 거고 permanent loss, 그렇죠? 완전히 그냥 청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것 자체가 NIHL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추리해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문 자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지문의 한 부분에서 몰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감을 잡아서 노트 테이킹 해 놓으셨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 풀이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 사실 이거는 풀고 나서야 보이는 거긴 할 텐데요. temporary loss잖아요. T가 있으니까 뭐 저기 T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찍을래도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기 전까지는 찍을래도 찍을 수가 없겠지만서도 이게 temporary threshold shift temporary를 말해주는 T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네. C는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라는 것 자체를 연관시키기에는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문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Question 9. The professor lists several musical events at which her students recorded sound levels. List these events in the correct order based on volume, beginning with the highest volume.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 문제는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지문에 걸쳐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이가 있는 지문인데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몇 데시벨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듣지 않고요. 그냥 곧장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가장 큰 소리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가장 큰 소리가 났다는 건 놀랍게도 자동차 아니었습니다.
automotive sound system 여기가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뭘 하냐? 클럽에서의 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B 적어주고 사실 심포니 콘서트장이 제일 조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에 C 적어주면 3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A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도 지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드러내셨으면 풀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 워낙 문제가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거 강조를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마지막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지문 되겠고 이것에 관련돼서도 역시나 문제 들어주면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10. The professor gives a brief biography of the writer Edgar Allan Poe. List these events from his life in the order in which they occurred. 자, 이제는 Edgar Allan Poe라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 굉장히 사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brief biography 뭐가 됩니까? 뭐 일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벤트를 나열하는 거죠. 순서매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일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드거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 말을 하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시집을 처음으로 그렇죠? 첫 번째 시집을 출판한 거고요. A가 말해주고 있는 거 말이죠. B는 뭡니까? Military Academy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Military Academy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입학했다는 거죠. Worked as a clerk. clerk 하게 되면은 그냥 사무원이에요. 사무직에서 일을 했다 정도가 되겠고 travel to England 영국으로 뭐 갔었다 여행을 했다 정도가 되겠죠. 이것에 관련된 지문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되겠고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 한번 해보시면서 자 들어볼게요. He was born in Boston in 1809. 자, 여기서부터 사실 바이오그래피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He was an orphan. He was orphaned at an early age. 해서 orphan 뭐가 됩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A businessman named John Allen unofficially adopted him. 해서 앨런이 adopted 뭡니까? 입양을 했죠. unofficial이니까 공식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뭐 입양을 했습니다. Allen took him to England when he was 6, 해서 6살 때 영국에 데려가죠. and Poe went to private school there. 그리고 거기서 사립학교를 다녔대요. 포인트는 어쨌거나 영국에 어렸을 때 갔구나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거 D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He came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1820, 그래놓고 뭐 이때 왔대요. and in 1826 he went to the University of Virginia in Charlottesville for a year. 그리고 뭐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다행인 것은 대학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부분 자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However, his adoptive father, John Allen, wasn't happy about the way Poe carried on at the university. 하지만서도 이제 그 아버지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존이 에드거가 뭘 하고 있는지 대학교 생활 자체에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He kept hearing stories that Poe was drinking and gambling all his money away. 왜요? 에드거가 계속해서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Allen came to Charlottesville and made Poe drop out and go to work as a bank clerk.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뭐예요? 학교 때려치고 clerk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건 C가 되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s a bookkeeper, more or less. 그렇죠? 그래서 뭘 한대요? bookkeeper니까 장부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뭐 일을 하게 됐대요. Well, 그래 놓고 Poe was young and artistic.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발전되는 게 폴은 근데 말이죠. 에드가 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젊고요. 아티스트 예술적이었어요. He already considered himself a poet. 해서 스스로 나는 시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And, as you can imagine, he hated this boring bank job. 그리고 그는 뭡니까? 이 은행일 되게 싫어했습니다. He did everything he could to get himself fired. 해서 스스로 그냥 잘리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It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게 됐다는 겁니다. After leaving his job, he wrote and published his first book of poems. 그리고 뭐예요? 해고를 당한 후에 처음으로 그의 책을 내게 되죠. 그럼 세 번째 거 A가 되고 있네라는 거 우리가 간단히 봐줄 수가 있겠죠? Right after this, Poe returned to Boston 자, 그리고 나서 and reconciled with John Allen.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합니다. reconcile, 화해하다는 뜻이에요. Allen decided that all Poe needed was some discipline. 해서 이제는 뭡니까? discipline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iscipline 뭐가 됩니까? 규율이에요. Allen decided that
All Poe needed was some discipline. 해서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내 아들이 조금 규율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규율이 얘한테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So he arranged for Poe to enter the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US Academy, Military Academy에 입학하도록 하죠. 웨스트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육군 사학을 말하기 위해서 쓰이는 보통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지역의 이름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쭉 순서가 맞춰져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열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자 마지막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아 있죠.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11. Match these works by Edgar Allan Poe with the type of writing that they represent. 자, 역시나 문제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면은 match, 짝 맞추라는 거죠. 이 작품들,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작품들을 그 type of writing, 글쓰기 어떤 종류에 맞게끔, 그렇죠? 뭐 이렇게 짝을 맞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작품 이름이고 그 작품이 시인지 아니면 공포물인지 아니면 탐정소설인지를 맞춰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어카운팅 하는 사람이면 문제 안 듣고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이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서 그의 어떤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얘기를 듣지 않고도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서도 있긴 합니다.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크게 문제와 상관없이도 가끔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서 평소에 그냥 사회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토플 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역시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부터 가보죠. The poem that I asked you to read for this class is The Raven. 해서 첫 번째 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수업을 위해서 너희들 보고 읽으라고 했던 시는 뭡니까? The Raven, 까마귀라는 시였어 라는 거고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그래서 사실 토플에서도 심심찮게 가끔씩 언급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And it's definitely one of his most famous pieces. 해서 이게 뭐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서도 설명해 주고 있네요. Isn't it amazing how Poe creates such a sad and mysterious and downright scary mood in this poem?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뭡니까? 뭔가 이 시에서 막 horrible하고 막 이런 무서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괜히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horror story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얘는 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Then I also asked you to read Poe's horror story,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그리고 이제요.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죠. horror story로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뭐 어셔 집안의 몰락 정도가 되겠는데 요거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오케이. 이 부분이 C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The Gold Bug는 디텍티브 스토리로 사실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들어볼까요? 짧습니다. 이 부분이 되죠. Finally, 마지막으로 I asked you to read the short story The Gold Bug. 그렇죠. Gold Bug 언급이 되고 This is a detective story, a mystery, a whodunit. 해서 이게 미스터리다, 디텍티브 스토리다, whodunit, 누가 무엇을 했니, 누가 했니 이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미스터리 스토리, 디텍티브 스토리를 약간 인포멀하게 말해주는 whodunit이라는 것까지 말을 해주면서 The Gold Bug가 여기 들어간다, 이것이다, 디텍티브 스토리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문제가 쫙 풀려나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역시나 하나도 어렵지 않죠. 매칭과 그렇죠? 짝 맞추기와 어떤 그 순서 맞추기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단지 포인트는 뭐다? 아무런 생각 없이 노트 테이킹을 안 해놨을 시에는 그때부터는 정말 찍는 것밖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문제 유형 자체도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 들으시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기서 오더링, 그렇죠? 뭔가 순서 아니면 매칭, 뭔가 짝 맞추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눈치채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